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해가지고 수능 특강 1단원을 마무리 지었죠. 자, 1단원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나요? 네. 자, 처음 시작을 잘 했으면 그 기세를 유지해서 그까이 거 수능 특강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세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제2강부터 나오는 기후예요, 기후. 왜 걱정이 되냐면, 자, 우리가 세계지리는 사회탐구 과목이죠.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분명히 과목 내용이나 구성이 평범한 인문계 학생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과목의 성격상 지구에 대한 어떤 지식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지구과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세계지리는 지구과학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쓸데없이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한 가지 이렇게 당부를 드리려고요. 자, 기후는 분명히 지구과학 요소가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지구과학이 아니라 지리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문계 학생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단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과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만 막히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일단 멈추세요. 멈추세요. 우리 과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멈춘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겠지만 분명히 각 내용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그것들을 짧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사실 과학이랑 잘 안 맞는다, 그런 친구들은 그 외워야 되는 것들만 잘 외운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뒷부분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힘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요. 됐죠? 자, 정말 그런지는 공부하면서 계속 느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을 들어갈 건데, 자, 처음에 봤더니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죠.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한 20년 전에는 기후 요소가 뭐냐, 기후 요인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절대 안 나와요.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대신 이런 개념은 좀 있어야 돼요. 자, 지구를 절반만 그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A 지점이 있고, 만약에 다른 곳에 이제 B 지점이 있어요. 자, A랑 B랑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A랑 B랑 위치가 달라서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그 원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위치가 다르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달라서 여러 가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원인과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체계를 잡을 거예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체계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를, 그 기준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를 외우려고 그러면 당연히 되게 힘들고 안 외워지고 이해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 결과들을 일정한 체계로 잡은 거니까 여기도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살펴보고 체계를 잡으면 생각보다 쉽게 세계 기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는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위도예요. 위도. 그래서 우리가 위도만 잘 이해해도 기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알았다고 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도라는 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죠. 사실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지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위도라고 하는 건 구체인 지구 표면에서 얼마만큼 북쪽에 있느냐, 얼마만큼 남쪽에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럼 과연 얼마만큼 북쪽이냐, 얼마만큼 남쪽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쉽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북극점하고 남극점이에요. 자, 지구는 팽이처럼 자전을 하는데 다른 지표면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북극점하고 남극점은 마치 팽이의 중심처럼 한 점에 머물러 있잖아요. 찾기도 쉽고 양쪽 끝이고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북극점과 남극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이런 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겠죠. 자, 무수히 많이 그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선을 경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선의 중간값, 북극점과 남극점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면 어떤 선이 나올 거예요. 이 선을 적도라고 불러요. 적도. 자, 그래서 적도가 뭔지는 여러분들 대부분 사실 알고 있을 테지만 세계 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지구 표면에서 얼마만큼 북쪽이냐 얼마만큼 남쪽이냐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북극점과 남극점의 중간 지점을 연결한 선이 적도다라고 말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위도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경선이 있어요. 어떤 경선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 경선과 적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경선을 따라서 임의의 지점이 있어요. 자, 두 지점이 있으면 자, 적도와 경선이 만나는 지점하고 지구 중심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 경선하고 뭔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 경선하고 역시 지구 중심하고 이렇게 만나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각도가 생기겠죠. 이 각도를 위도라고 불러요. 위도.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좀 이동해 버렸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이동하나? 아이씨, 몰라. 자, 아무튼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뭐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맞출게요. 아까 파란색으로 계속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선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 위도가 같은 점도 지점도 무수히 많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적도와 경선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 중심하고 그 경선하고 만나는 이 각도 있죠. 여기랑 여기랑은 같은 각도잖아요. 그래서 위도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을 하면 어떤 선이 나오는데 이런 선을 위선이라고 부르죠. 위선. 자, 이게 위도와 위선의 정의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 위도에는 범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봐보세요. 자, 위도의 기준이 되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각도는 점점 높아지다가 여기까지밖에 높아질 수가 없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위도의 범위는 몇 도까지 있냐면 90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도보다 북쪽은 북반구고 북쪽 노스. 자, 그래서 N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는 당연히 이렇게 역시 90도까지 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사우스 알파벳 대문자 S를 쓰죠. 그래서 위도의 범위는 남위 90도에서 적도를 지나서 북이 90도까지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도를 구체적으로 얘가 몇 도다, 뭐 27도다, 뭐 38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성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자세한 건 이후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0도부터 90도까지 뭐 남북으로 대칭이니까 북반구만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3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60도가 있고 그래서 적도에서 30도 사이를 위도가 낮다라는 뜻에서 저위도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중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제일 높은 지점을 고위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보통 구분을 한다. 됐죠? 여기까지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는 위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게.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기후대가 결정이 돼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우리가 대략적인 이미지는 있죠. 근데 우리가 열대기후와 한대기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기온이 다르죠. 근데 그 기온이 왜 다르냐? 위도가 달라서 열대기후는 기온이 높고요. 한대기후로 갈수록 그 기온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위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아마 중학교 때쯤 봤을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설명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지구의 기온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태양은 거의 무한히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금 태양은 이 칠판, 전자칠판 오른쪽에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구에 거의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지구는 구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가 달라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그냥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지만 뭐 실제로 면적이긴 한데 선으로 표시할게요. 요만큼 태양 에너지가 요만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가 요만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태양 에너지가 요만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지표면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에는 적도 근처는 요만큼을 지금 비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요만큼을 비추고 있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분명히 좀 더 지표면이 넓어졌죠. 길어졌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갔더니 얘는 정말 눈에 확 띄도록 같은 햇빛이 태양 에너지가 닿는 지표면이 길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면적일 경우 받는 태양 에너지는 이쪽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기후대가 달라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평균 기온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지만 정확히는 연평균 기온이 달라진다. 적도 근처는 연평균 기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2학년 때 한국지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우라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의 기후값이에요. 그 지점의 기후값을 알고 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북쪽은 기온이 조금 더 낮을 것이고 뭐 남쪽은 기온이 좀 더 높을 것이고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세계 지리에서도 숫자를 조금만 외워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적도고. 나중에 적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적도에서 멀어지면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데,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연평균 기온.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서울이 여기쯤에 있는데 서울은 마침 적도와 극지방의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 서울의 기온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기온을 알고 있으면 다른 지역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좀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서울은 1년 내내 기온이 되게 크게 변하는데 제일 더울 때가 8월 달이에요. 8월 달. 생각만 해도 미치겠죠. 올해는 정말 얼마나 더울지.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달은 1월 달이에요. 자, 다행히 2020년 1월 달은 별로 안 추웠지만 근데 평소에 1월 달은 많이 춥잖아요. 자, 서울의 8월 달 평균 기온 몇 도였죠? 서울의 8월 달 평균 기온. 참고로 서울의 8월은 우리가 적도 지역을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보진 않았겠죠. 서울의 8월 달이 만약에 1년 내내 계속된다. 열대겠죠. 엄청 덥겠죠. 그래서 8월 달이 계속되는 게 적도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서울의 8월 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면요. 25.7도예요. 25.7도.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의 1월 달은 우리가 시베리아를 가본 건 아니지만 시베리아만큼 춥죠. 많이 춥죠. 그래서 서울의 1월 달 평균 기온은 영하 2.4도예요. 서울의 1월 달처럼 늘 추운 데가 한대 기후거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더운 달과 제일 추운 달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연평균 기온이 되겠죠. 자, 물론 정확하게 2로 나눈 값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대략 얘하고 더운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자, 이제 정확히는 사실 12.5도예요. 12.5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0도보다는 조금 높고 20도보다는 낮다. 그리고 적도 근처를 봤더니 25도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숫자는 안 써 있지만 얘도 25도예요.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5도와 25도 이 사이 적도 근처는 얘보다는 기온이 좀 높겠죠. 그래서 25도보다 조금 높은 연평균 기온이 적도의 연평균 기온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근처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10도보다는 조금 높죠. 그리고 더 고위도가 되면 연평균 기온이 0도이기도 하고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더 북쪽은 기온이 더 낮을 거예요. 서울을 기준으로 적도와 중위도 지역의 연평균 기온에 대한 감을 조금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위도에 따라서 기후대가 달라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기온이 달라지는데 서울의 8월과 1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중위도 지역의 연평균 기온과 그 다음에 적도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또 위도에 따라 이제 기온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요. 증발량이 달라져요. 증발량. 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지표면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돼가지고 다시 내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발량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증발량. 자, 여러분들 지구 표면에서 물이 제일 많이 증발하는 곳은 어디일까? 지구 표면에서 당연히 바다예요. 바다에서 물이 대부분 증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물은 어떤 조건에서 잘 증발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 기온이에요. 자, 극단적으로 물이 100도까지 되면 팔팔팔팔 끓으면서 수증기로 막 변하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극단적으로 얼음이 되면 물은 거의 증발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증발하는 게 많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구는 실제로는 구 형태지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구 형태지만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이상하니까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일직선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0도, 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북이 90도, 북극점.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이 90도, 남극점. 지구를 지금 이렇게 세로로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X축을 봤더니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증발량과 강수량을 지금 표현한 건데 여기에서는 증발량만 먼저 볼게요. 증발량만. 자, 증발량을 봤더니 얘는 위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위도가 낮으면 적도 근처는 증발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높아지면 증발량이 줄어든다.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프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기온만 따지면 아마 적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왜 증발량은 적도보다 조금 남쪽 남반구가 제일 증발량이 많을까? 이유는 지구의 표면이 균일하진 않아서 그래요. 자, 지구의 3분의 2 정도가 바다거든요. 대륙이 3분의 1 정도고 그런데 대륙은 북반구에 많고 남반구는 바다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발하는 양은 북반구보다는 남반구가 더 많은 거죠. 특히 적도 근처를 보면 남반구는 대륙이 별로 없고 북반구는 대륙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증발량이 많은 건 적도보다는 조금 남쪽이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완벽한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대륙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약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도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강수량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이후 영상을 뭐 몇 개 더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전체적인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구 전체에서 보면 증발한 게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는 같아요. 뭐 우주 공간으로 물이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수증기가 좀 이동할 수는 있어요. 뭐 구름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증발을 많이 하면 내리는 것도 대체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도 근처를 봤더니 많이 증발하는데 많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강수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강수량 증발량만큼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듯이 적도에서 이렇게 고위도를 가면서 봤더니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오히려 증가하죠. 그리고 다시 줄어들잖아요. 자, 이건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요. 자, 이것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증발량은 위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도 쉽죠? 네. 자, 이제 이번 영상은 나중에 정리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재미도 좀 있어서 일단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GIF 애니메이션인데 뭘 나타낸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자, 얘는 이렇게 미안해요. 이 화면에서 여기 부분은 지금
지평선이에요. 땅이야 땅이고요. 이쪽이 하늘이고요. 자, 얘 밝은 건 당연히 태양이겠죠. 태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나타낸 거냐면 태양이 지지 않죠. 해가 지지 않아 낮이 계속돼요. 그래서 낮이 계속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쵸? 백야 현상이라고 불러요. 백야 현상. 자, 여러분들 백야 현상이 뭔지는 다 알죠? 낮이 계속된다. 밤이 없다. 그걸 우리가 백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글로 배우는 거랑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상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백야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백야 현상, 해가 지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러면 북극점이나 남극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과연 태양이 해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 지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애니메이션처럼, 자, 이제 지금 멈춰져 있지만 다시 좀 이따 돌릴게요. 해가 지표면에서 높게 뜨진 않아요. 극지방이니까. 하지만 이게 낮게 떠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이렇게 빙빙 돌죠. 빙빙 돌죠. 이게 백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이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땅 밑에 있다가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다시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해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돈다. 실제로 백야 현상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백야 현상을 봤더니 해가 지지 않는데요. 해가 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해가 지지 않으니까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해가 안 지니까. 자, 그러면 내일은 해가 져요, 안 져요? 뭐 오늘도 안 졌는데 내일도 안 지겠죠. 그래서 내일도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이틀 동안 해가 안 졌네요. 그럼 모레는? 자, 모레는 역시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쨌든 하루에 낮과 밤의 길이가 이게 변화는 있지만 낮과 밤이 계속 되풀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낮과 밤이 하루 동안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낮이 지속되고요. 근데 반대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밤이 지속돼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극단적으로 북극점이나 남극점에 가잖아요. 낮이 6개월이에요. 해가 빙빙빙빙 도는데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땅 아래로 들어가는데 땅 아래로 들어가서도 얘가 계속 빙빙 돌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땅 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땅 위에서 계속 돌고요. 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땅 밑으로 들어가서 돌고요. 그래서 북극점과 남극점은 낮이 6개월. 낮이 6개월이고요.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밤이 또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져요. 백야 현상의 재미있는 점이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게 또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자주 물어봐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자, 백야 현상이 뭔지는 학생들이 다 아는데, 자, 백야 현상과 반대 개념. 아까 6개월 동안 계속 낮이 지속된다. 백야죠. 그럼 반대로 계속 밤이다. 뭐라고 부를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밤이야? 백, 하얀 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흑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답이죠. 틀렸죠? 흑야 아니에요. 자, 그 백야 현상의 반대말은 극야 현상이에요. 극야. 극지방에서 밤이 계속된다는 뜻이고요. 얘는 밤인데 원래 밤이어야 되는데
하얀색, 밤이 밝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참고로 이 극야는 영어로 폴라 나이트예요. 폴라. 우리 폴라라는 단어 알죠? 북극곰, 폴라베어. 그래서 극지방에서 밤이 계속된다. 극야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우리 영상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 잠깐만 보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머리가 아파오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뭐 외울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하더라도 10명 중에 7, 8명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를 다 못했다. 그냥 외울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요.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죠. 이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계지리에서 공전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지구과학 용어거든요. 그런 용어도 안 나올 만큼 세계지리는 사실 과학을 덜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어쨌든 태양 둘레를 도는데 물론 지구 스스로도 돌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돌 때 반드시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처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기울어져 가지고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죠. 그리고 이 각도를 유지한 채로 여기서도 이렇게 삐딱하니 기울어져 가지고 돌고 있고요. 여기서도 삐딱하니 기울어져 가지고 돌고 있어요. 이게 일정한 각도만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휘다보다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그럼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지구는 이렇게 수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도가 몇 도다? 이 각도는 23.5도죠. 23.5도가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23.5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 때 위치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여기 위치일 때와 여기 위치일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비교하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돌면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거기를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자, 3월 20일경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도는 이런 위치를 춘분이라고 불러요. 3월 20일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 위치로 와가지고 북반구 쪽이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도는 이 시기를 하지라고 불러요. 6월 20일경이에요. 그 다음 이제 춘분하고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반대편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태양을 기준으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춘분이랑 마찬가지로 이걸 추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동지는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남반구 쪽이 태양 쪽으로 휘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죠. 자, 이 시기를 동지라 그러고 12월 21일경이에요. 그래서 춘, 하, 추, 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시점, 특정한 지구의 위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춘분하고 추분은 사실 뭐 기울어진 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 반대편도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사실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하지와 동지의 각각 중간이라서
얘와 얘를 이해하면 여기도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와 동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하지부터 볼게요. 하지는 6월 21일 경이고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6월 달이 되면 낮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기온도 높아지죠. 그때 태양 옆에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얘를 확대한 거니까 여기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햇빛이 이렇게 올 때, 자, 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지금 햇빛이 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햇빛이 닿는 부분, 에너지를 받는 부분.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뭐 기회가 되면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런데 이 각도가 23.5도만큼 지금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백야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위치에 왔을 때는, 자, 북극점 한번 볼게요. 아무리 돌아도 이 북극점은 이 그늘 부분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과연 백야 현상은 어디까지 나타날까? 어디서부터 백야 현상이 나타날까? 하지 때. 자, 그러면 이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서 이 범위까지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범위, 이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이 경계는 위도가 몇 도냐면요, 23.5랑 관련이 있어요. 자, 적도, 지구 중심, 이 각도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에 그래서 위도는 몇 도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90도에서 23.5도를 뺀 게 하지 때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경계다. 그리고 반대가 되면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경계다. 어느 위선 북쪽으로는, 어느 위선 남쪽으로부터는 이제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보다 더 극지방은 춥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해요. 90도에서 23.5도를 뺀 66.5도.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남극점은 하지 무렵에는 아무리 지구가 돌아도 햇빛을 받질 못하죠.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극야 현상은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극야 현상이 나타나요. 얘랑은 위도가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면 한 지점을 빼놓고는, 어떤 지점을 빼놓고는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월 무렵에는 낮이 굉장히 길지만 12월에는 낮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세계지리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우리 지구의 엄청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자,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6월 무렵에는 지구가, 북반구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북극점 근처에서는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낮의 길이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극 근처에서는 낮의 길이가 0시간이에요. 해가 안 뜨잖아요. 하루 동안 낮이 0시간이에요. 그 다음 그 중간 지점인 여기 적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밤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낮인데 얘랑 지금 비율이 똑같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적도에서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6월 하지 때에는 남극점에서 적도를 지나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리고 그 중간인 적도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동지 무렵을 보면 이제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얘는 빠르게 할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은 밤이죠. 그리고 12월 무렵에는 북극점과 그 주변은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극점과 그 주변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도를 봤더니 역시 밤하고 낮하고 그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동지에는 북극점은 낮의 길이가 0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적도는 12시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극점 근처로 가면 낮의 길이가 24시간 이렇게 변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극점을 놓고 보면 6월 무렵에는 낮의 길이가 24시간 백야 현상, 그 다음에 12월 무렵 동지 무렵에는 낮의 길이가 0시간 극야 현상, 극단적으로 변하고요. 남극점은 그 반대죠. 남극 근처는. 그런데 적도 한번 봐봐. 적도는 이때도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때도 낮의 길이가 12시간. 적도는 지금 하지와 동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춘분, 추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도는 낮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1년 내내 12시간이에요. 몰랐죠? 자,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한번. 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6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가 낮이 길죠. 긴 시기예요. 기온이 높은 시기예요. 6월 달에 6월 20일 날 하지 때 우리나라는 서울이 낮이 길까요? 아니면 제주도가 낮이 길까요? 6월 달에 서울하고 제주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낮이 길까? 정답은 서울이죠. 서울 맞아요. 자,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우리가 사는 어떤 한 지점에서는 해가 길어지면 기온도 높아져요. 기온이 높을 때가 해가 길어요. 낮이 길어요. 그렇죠? 한 지점에서 보면은.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보면은 낮의 길이는 기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예요. 적도는 지금 낮의 길이가 12시간인데 북극점 근처는 낮의 길이가 24시간이에요. 낮이 훨씬 길죠. 적도보다. 기온은 어디가 더 높죠? 기온은 어디가 높아요? 적도가 극지방보다 비록 낮의 길이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도 더 높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하지 때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낮이 더 길어요. 하지만 기온은 제주도가 더 높은 거예요.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자, 이유는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낮의 길이가 아니라 태양의 고도예요. 고도. 자, 적도는 12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 비치는데 해가 머리 꼭대기로 이렇게 움직여요. 머리 꼭대기 근처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고요. 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해가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 지표면에서 조금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씩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를 오랫동안 받아도 에너지 자체를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마지막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살펴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기준,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선만 그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90도에서 90도에서 지우개가 90도에서 23.5도를 뺀 위도가 여기에 위도라 그랬잖아요. 자, 그게 66.5도예요. 66.5도. 그래서 앞에서 말로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보다
여기보다 66.5도보다 더 북쪽이나 더 남쪽은 기온도 낮고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분명히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북쪽, 여기보다 더 남쪽을 극권이라고 불러요. 극권. 남극권, 북극권. 남극권, 북극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극, 남극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북극일까? 어디서부터 남극일까? 그 기준이 보통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보다 더 극지방이면 우리가 보통 북극, 남극이라고 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위선이에요. 북극권과 남극권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굉장히 더운 지역도 있어요. 해가 머리 꼭대기 근처에서 비추면 덥잖아요. 근데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가 딱 90도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햇빛이 90도로 비추는 지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하지 때는 어디를 햇빛이 90도로 비추냐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적도인데 적도는 지금 90도가 아니죠. 어디를 90도로 비추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를 지금 90도로 비추고 있어요. 자, 여기에 위도는 지금 몇 도일까? 지구가 아까 몇 도 기울어져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23.5도예요. 23.5도. 그래서 하지 때는 태양이 북이 23.5도를 수직으로 비춘다. 그러다가 이제 태양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90도로 비추는 지점이 점점 적도로 갔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분이나 여기 춘분 때는 태양이 여기 적도를 90도로 비춰요. 그러다가 동지가 되면 태양이 햇빛이 어디를 90도로 비추게 되냐면 여기 지점을 90도로 비추게 되는데 여기의 위도는 지금 몇 도냐면 적도하고 역시 23.5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남이 23.5도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연중 태양의 고도 변화를 봤더니 90도로 비추는 지점이 계속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90도로 비춘다. 그러니까 태양이 90도로 비추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양이 90도로 비추는 그 지점이 계속 변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걸 우리가 회귀라고 말을 하고요. 돌아올 회자예요. 그리고 북회기선, 남회기선 그 범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그 사이는 북이 23.5도와 남이 23.5도 그 사이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높다. 대체로 여기는 열대 기후에 해당해요. 기온이 높으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한 거고요. 잠깐 영상 끊었다가 조금 뒤에 기후 요인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것들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위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